오늘 이야기는 사방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죠? 딱히 뭐 대단한 모력을 가졌다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인물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왜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방지라는 인물은 세종대왕의 둘째 딸 정의공주의 남편이었던 죽성군 안맹담 집안의 산업이었어요. 노비로 태어난 거죠. 세종이 아끼던 이 정의공주는 훗날 훈민정음 창제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집안의 산업이었던 사방지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예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달리 예쁜 거 말고도 남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었으니 사방지가 바로 어지자지였다는 겁니다. 어지자지라는 건 제기를 차는 방법 중에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걸 어지자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방지가 양발잡이라서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불십장이입니다. 좀 그런가요? 더 고상한 말로 해볼까요? 반음양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양성구유자, 남녀춘이,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사방지는 바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사방지의 엄마는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방지를 여자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좀 늘 조신하고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 여자가 들킬 위험이 좀 더 적었겠죠. 남자들은 아무래도 막 와 모여갖고 다 같이 막 목욕도 하고 막 개천에서 애들이 막 빨개 먹고 놀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로 키우면 들킬 위험이 더 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지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 옷을 입히고 머리를 기르고 화장이랑 바느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방지는 얼굴도 상당히 여자같이 예뻤고 목소리도 여자아이랑 흡사해서 전혀 이질감이 없이 바느질까지 잘하니까 영락없는 여자아이였죠. 그러다가 사방지의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무렵 남편을 잃고 혼자 살던 어머니마저 사망을 하면서 사방지는 고아가 됩니다. 조실부모한 사방지를 고모가 거두어 주어서 이제 고모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모부였던 김연은 안평대군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단종이 아직 왕이었을 무렵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대립을 할 당시 수양대군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김종서의 목을 베고 계유정난을 시작하며 그가 대역 모반죄를 일으켰다는 누명을 씌웠고 이때 김연이 김종서 같은 충신이 그럴 리가 없다. 좀 더 상세하게 내막을 알아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수양대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방지의 고모까지 노비로 강등이 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고 갈 곳 없어진 사방지는 이제 15살이니까 혼기도 좀 찼고 슬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결혼을 하면 남편한테 아무래도 들키지 않겠어요? 반음양인이라는 걸 들키게 될 테고 계속 미룬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계속 결혼을 못하면 상전이었던 정의공주나 안맹담이 그냥 강제로 다른 노비랑 짝을 지어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결혼을 하게 생겼던 사방지는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사방지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해서 안맹담이 직접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절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 생활이 맞아서 얌전하게 지냈던 건지 비구니 중비였던 여승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절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한 중년 여인과 처녀와 함께 방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중년 여인이 사방지의 미색과 바느질 솜씨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가까이 두었고 가까이 두다 못해 어느 날은 옆에 이제 데리고 자게 되는데 우연히 그러다가 사방지가 남녀 양성 모두를 가진 반음양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들켰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여자 3명이 방 안에 있고 밤에 종종 이렇게 일어나잖아. 벌떡벌떡 깨기도 하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씻기도 해야 되고, 옷을 갈아입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하여 기겁을 하고 즉시 사방지를 내쫓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나 절에 들어와서 그동안 남자를 못 만났던 중년 여인은 사방지의 이 남다른 것을 보고 그때부터 사방지를 특별히 여겨 정을 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방지가 중년 여인과 정을 통하니까 절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암자에 이렇게 숙소에 조그만한 방에 그 처녀랑 중년 여인이랑 사방지랑 같이 자는데 그 중년 여인이랑 사방지가 정을 통하면 처녀가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밤중에 무엇인가 들리는 소리에 깨요. 뭐 짐승 소리 같은 뭐 잘 모르겠지만 밤에 깼대요. 밤에 깨서 우연히 처녀도 이 장면을 보게 되고 그날로 사방지와 통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곧 사방지를 절에 살게 해주었던 비구니 중비에게 들키게 되고 다른 여자들은 더 이상 사방지와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비가 사방지를 차지했거든요. 이 사방지의 특별함은 워낙 특출나서 함께하고 나면 그를 잊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승이었던 중비는 파괴를 당한 건지 자의였던 건지 비구니를 그냥 때려 치워버리고 사방지와 함께 속세로 내려와서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사방지는 노비였던지라 태어난 날과 뭐 언제 절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중비와 함께 있는지 등 자세한 과거사는 알 수 없으나 속세로 내려와서 중비와 꽤 오랜 기간 함께하며 정을 통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았던 중비도 시간이 지나니까 파괴승이 돼가지고 여자랑 같이 절에서 나온 여자가 여자 둘이서 사는데 임신을 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한 중비가 어느 날 사방지에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임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사방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찍이 내수 김연의 철을 간통한 것이 하루가 아니었는데도 잉태하지 않았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내수란 내시를 말하고요. 김연의 처는 아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김연. 수양대군한테 처형당한 그 김연. 고모부가 김연이면 김연의 처는 누구겠어요? 김연의 처란 곧 사방지의 고모를 뜻합니다. 사방지는 고모부 김연이 궁에 들어가서 집을 자주 비우자 그 틈을 타서 고모와 정을 통했던 겁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고모와 통정을 했으나 반음양인이다 보니 이 양성의 기능이 둘 다 완벽하진 않았고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씨가 없었던 겁니다. 이 반음양인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해요. 아무래도 양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완벽하지 않아서 남성의 경우에도 씨가 없는 경우가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자궁이 좀 작거나 제대로 발달을 하지 않아서 임신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에 충격을 받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사방지의 바느질 솜씨를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건지 중비는 사방지를 근처에 살고 있었던 과부 이씨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과부 이씨는 사망한 김구석의 처이자 이순지의 딸이었어요. 자, 이순지가 누구냐? 여기서 이순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지 그는 누구인가? 이순지는 세종대왕의 공돌이가 장영실이라면 세종대왕의 문돌이가 이순지예요. 이순지는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능해서 1427년 한양의 위도를 묻는 세종대왕의 질문에 유일하게 답을 하면서 세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옥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리하여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능력이 있는 신하를 밤낮 없이 굴리고 굴렸던 세종으로 인해 이순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당시 젊고 능력 있었던 김담을 대타로 세우고 3년 동안 모친상을 치르려고 했는데 김담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생각한 세종이 이순지를 정사품으로 승진시키고 이순지의 아버지 이맹상에게 이순지를 불러오라고 명을 내려서
1년 만에 모친상을 초스피드로 끝내고 돌아오게 하기도 했는데, 이에 이순지가 사직의 뜻을 비치자 세종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종의 눈에 띄어서 몇 번이나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집어 던져도 지팡이랑 의자를 하사해가면서 아득바득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썼던 인제 황희정승을 생각하면 세종의 눈에 띄어서 모친상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사직서 반려당한 이순지 역시 대단한 인재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세종대왕 이후 문종, 단종을 거쳐서 세조 때까지 평탄하게 관직 생활을 하며 정치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더라도 본인이 맡은 일에 충실했고, 세조 역시 부왕이 중하게 여긴 신하이다 라면서 음악, 지리와 관련된 일은 반드시 이순지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나 능력이 있는 인재 이순지의 딸인데다가 실록에 계속 적혀 있을 정도로 돈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김구석이 사망했지만 그 짧은 틈에 귀한 아들까지 낳았던 터라 과부 이 씨는 꽤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사방지를 집안의 바느질을 도맡아 하는 친모로 고용을 하게 되었고, 사방지는 이 씨의 집에서 친모로서 다른 여종들과 함께 방을 쓰게 됩니다. 자, 이제 또 한 방을 쓰게 되면 여종들이 사방지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종들은 사방지가 남성을 가진 것을 알자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정을 통했고, 이것이 계속되자 과부 이 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바느질 잘한다고 해서 집에 머물게 해줬더니 여자애가 여종들이랑 스캔들이 나버리네? 과부 이 씨는 사방지를 불러서 야, 너 정체가 뭐니? 너 한번 벗어봐라. 이래서 사방지를 불러다가 바지를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에그머니나 사방지를 불러 하의를 벗기는데, 사방지 그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죠. 사방지를 벗겨본 이후 과부 이 씨는 그때부터 사방지를 옆에다가 끼고 살기 시작합니다. 늘 사방지와 함께 밥을 먹고, 옷도 꼭 비단 커플룩으로 갖춰 입고, 예쁜 거 멋진 거 폐물 같은 거 다 사다가 꾸며주고, 당연히 밤에 잠도 같이 자게 되죠. 아마 진짜 사랑이었나 봐요. 불장난이었을까요? 어쨌든 둘의 이러한 관계는 10년이나 가까이 지속이 되었고, 첫 몇 년간은 이제 돌아가면서 함께 하던 여종들이 좀 이제 너무 독점하니까 질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방지는 겉으로 보기엔 여자니까 그냥 과부 이 씨가 총애하는 여자인가 보다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씨의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고 한시도 막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그 집 노비들이 모두 사방지를 집주인 대하듯 하니 소문이 널리 퍼지고 퍼져서 둘이 동성애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됩니다. 당시 돌던 은어로는 대식관계라는 거죠. 원래 대식은 일종의 궁녀 면회 제도였는데, 궁녀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숙소에 불러서 함께 밥을 먹고 재울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동성애를 뜻하는 은어로 바뀌게 된 건데, 당시 궁녀나 환관촌 내시의 아내들 사이에서 동성애를 상당히 즐기기도 했으므로 이들은 서로 서방님, 마님 이렇게 부르면서 연인관계를 지속했고, 만약에 이게 걸리게 되면 둘이 나란히 손을 묶고 목을 매서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키면 자살까지 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던 동성애를 한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지자 사헌부에서 이를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려니까 이 씨 부인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일단 아버지가 이순지인데다가 이 과부 이 씨의 아들 김유학은 정인지의 사위였던 거예요. 정인지가 누굽니까? 이순지가 세종의 눈에 들기 전부터 세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조 예조 정랑을 역임하고 집현전 대제학으로 훗날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며, 이순지가 세종의 명을 받아서 조선에 맞는 역법인 칠정산을 만들 당시
일이 지지부진하자 이유를 물었을 때 이순지가 그 진급이 느려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니까 세종이 진급을 최대치로 올려주겠다. 그럼 되겠냐 이랬더니 이번에는 일은 힘든데 봉급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봉급을 올려주겠다. 하니까 이번에는 또 기관장의 직책이 너무 낮습니다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빡이 쳤겠죠. 얼마면 돼? 그래, 얼마면은 네가 칠정산을 만들래? 뭐가 필요한데? 하니까 이순지가 그때 당시 집현전 대제학을 지내고 있던 정인지를 딱 지목을 해서 정인지랑 이순지 크로스를 외치며 조선의 역법인 칠정산이 완성이 되었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 정인지입니다. 때문에 사헌부는 대놓고 과부 이씨를 찾아가서 신문을 하는 것보다는 사방지의 주변부터 은밀히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사방지가 과거 비군이었던 중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중비를 데려다가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 중비는 모든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양도가 매우 장대합니다. 결국 사헌부에서는 사방지를 잡아들여서 실체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사방지를 딱 데려왔어. 근데 겉보기에는 여자예요. 머리도 닦고 화장도 하고 가슴도 있고 여자 옷도 입었으니까 함부로 이제 여자를 데려다가 너 옷 좀 벗어봐라, 확인 좀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녀를 부릅니다. 의녀 반덕을 불러서 치마 속에 손을 넣어서 직접 만져보게 했는데 의녀가 기겁을 하더니 양도가 장대합니다 라고 하였고, 결국 사방지의 옷을 벗겨 확인해보니 분명 양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아래에는 여성의 성기였던 정도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충격적인 사건은 세조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1462년 세조 8년 4월 27일 사헌부 장령 신송주가 보고하기를, 지금 한성 서부의 보고문에 따르면 사망한 학생 김구석의 처 이씨의 집안 사람 사방지가 여자 옷을 입고 행적이 이상하다고 하여 사헌부에서 잡아다가 보았더니 과연 여자 옷을 입었지만 음경과 음낭이 곧 남자였습니다. 그가 남자로서 여장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가두어 신문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세조는 하성위 정현조에게 승정원에서 살펴보게 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세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현조라는 인물은 세조의 사위이자 정인지의 아들입니다. 세조는 당시 대관들이 정인지와 이순지에 대한 모함도 종종 해왔고 워낙 스캔들이 망측한지라 이를 또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 정현조를 불러 사방지를 조사하게 한 것인데, 문제는 정현조가 조사하는 인물이 과부 이씨였다는 거죠. 관계로 따져보면 정현조는 자기 누이의 시어머니의 애인인 것으로 추측되는 어지자지의 바지를 벗겨서 스캔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사돈어른 애인 바지 벗겨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명령인데 뭐 어떡합니까? 까라면 까야죠. 정현조는 이부, 승지 등과 함께 이씨의 집으로 가서 사방지를 불러 아랫도리를 점검하였는데 정현조는 이를 보고 혀를 내두르며 어쩌면 그렇게 장대하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세조에게 가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머리의 장식과 복색은 여자였으나 속은 생식기가 달린 남자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정도가 아래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 다른 승지 역시 이것은 이의의 사람인데 남자 형상이 더욱 많습니다 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의라는 건 음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함께 있는 사람, 이의의 사람, 양성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세조는 간통 현장을 적발한 것도 아닌데 재상집의 일을 경솔하게 의논하고 이와 같이 이상한 일을 과인에게 올리지도 않고 억지로 취초하였으니 심히 불가하다. 사헌부 관리를 파직시키도록 하라 라면서 이 사건 자체를 문제 삼아서 내사를 벌인 사헌부 관리 장령 신송주를 파직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사원을 비롯한 대관들이 장령 신송주의 파직을 거둬달라고 청하면서 오히려 사방지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집안 단속을 못한 이순지의 죄를 묻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였고, 그러자 세조는 명백하게 하기 어려운 일에 흠을 잡히면 대부 가문인 이순지가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방지는 병자이니 추국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양성인이 아니고 병자 취급을 당한 거죠. 자, 하지만 5월 1일 너무 좀 이순지를 티가 나게 감싼 게 조금 민망했던지 세조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술을 한 잔 딱 하면서 도승지 등에게, 야, 내가 사방지를 추국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이야 편견을 가지고 시야를 좁게 보면 뭘 알 수 있겠어. 세상에 편견이 제일 무서운 건데 조금 천천히 하자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이순지 국문 해가지고 혼내줄게. 그 사방지 데려와서 국문 해줄게 하면서 달래줍니다. 그런데 다음날 세조는 엉뚱하게 신송주를 국문해서 사방지의 간통 사건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조사했고, 비군이 중비에게서 나온 이야기이고 간통 확률이 높아서 이순지를 더 이상 감싸줄 수 없게 되자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순지를 불렀는데, 이순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이 용렬하여 전하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옥에 갇힌 대관들은 풀어주시고 저는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조는 이순지를 파직시키고 사방지를 이순지에게 넘겨주게 돼요. 왜 사방지를 이순지에게 넘겨줬냐 하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죽여서 입을 없애든 뭐 어디 멀리 보내버리든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너네 집안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근데 이순지는 그렇게 할 만큼 성품이 독하지도 못했고 어화둥둥 하나뿐인 딸이 너무 아끼는 사방지를 강력하게 처리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사방지를 엄히 다스리면 딸이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고, 그렇다고 만약 또 가볍게 처리를 하자니 사정을 봐준 세조 보기에도 좀 그렇고 언제든 흠잡을 것만 찾고 있을 다른 관리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던 이순지는 결국 사방지의 곤장을 10여 대 때린 뒤 지방의 외거노비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딸이랑 떨어뜨려 놓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이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죠. 이씨 부인은 사방지가 시골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쌉니다. 아니 내려갈 순 없으니까 짐을 싸서 아버님 온천 좀 다녀올게요 하고서 사방지를 따라다닙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빠가 지금 자기 스캔들 때문에 파직을 당했는데 사방지 따라다닐 일이에요 지금? 지금 아무도 만족을 못했어. 이순지는 파직당했고 이씨 부인은 지금 이거 온천 따라다니고 있고, 다른 대신들은 이순지가 뭐 작살이 나거나 사방지가 작살이 나거나 누구 하나 지금 조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처분으로 인해서 대신들은 계속해서 관련자를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사방지가 건드린 여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비군이랑도 통저하고 고모랑도 간통을 저질렀답니다. 전하 진짜 통촉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한 명도 아니고 꾸준히 릴레이로 와서 안 된다, 아니 된다, 통촉해달라, 망극하다, 죽여달라 막. 근데 내가 죽는 건 별거 아닌데 전하가 도르신 건 진짜 큰 문제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사방지 잡아와라 이러니까 세조가 꽁 해서 나중에 사위 정현조를 불러다가 꿀거립니다. 아니 간통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함부로 국문하는 게 어딨냐. 사방지 어미는 사방지가 그런 짓 하고 다닐 줄 알고 여자 옷 입혔겠냐. 내가 예전에 공신 책봉하면서 중재 말고는 다 사면한다 그랬는데 왜 그 전일 끄집어내서 이렇게 난리래냐. 거기다가 비군이고 고모고 그거 다 소문 아니냐. 소문만 믿고 사람은 어떻게 그 국문을 하냐 라고 하소연을 하고는 10일 뒤에 이순지를 복직시켜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장령이 찾아옵니다. 다른 장령이 찾아와서 우리 사원부 관리가 사방지 때문에 갇혔길래 전후 관계 파악해서 나중에 사방지 잡아다가 따로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막 내버려 두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니 만약 죄를 가하지 않으시려거든 외방의 병찬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묻더라도 나중에 이제 장령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사방지를 결국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잡아다가 처리 안 할 거면 아예 외방으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시골 말고 그 완전 변방 있죠. 거기다가 보내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석방했는데 니들이 어떡할 거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음 타자가 등판을 합니다. 이길보라는 사람인데 공신책봉을 하면서 그 전죄는 모두 사면했다면서 국문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공신책봉하고 나서도 사방지는 그 집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남자로서 과부 집에 출입하였으니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라고 맞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조는 참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진짜 뭐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 명 이렇게 좋게 막 말해가지고 돌려보내면 또 다른 애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걔 또 돌려보내면 또 다른 애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세조는 내가 그 일 끄집어내지 말랬다. 첫째는 남자 같으나 성년이 되지 않았고 둘째는 간통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셋째는 그 일이 유사 전에 있었다. 그만 좀 떠들어라. 이 씨가 이순지 딸이고 그 아들이 정인지 사위다. 라고 하면서 이길보를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을 하게 됩니다. 맞는 소리 하다가 진짜 쳐맞았죠. 이 조선시대 신하들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왕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끌려갈 때 끌려가더라도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누가 억울하게 잡혀가거나 뭐만 하면은 상소를 막 천리 말리 막 써제끼고 심기 거스른 신하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또 의견 같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항의를 하고 또 잡아다가 넣으면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항의를 하고 안 들어주면 머리 막 풀어 헤치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들어줄 때까지 그러고 있고 옆에서 사과는 그거 다 받아 적고 있고 환장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야 그거 지워 이러면 왕께서 지우라 하셨다 이런 거 막 적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오죽하면 사도세자한테 그렇게 까칠했던 영조가 게장 갖고 자꾸 비꼬니까 억울해서 울었겠습니까. 아 불쌍해 죽겠어. 신은 몇 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역심인가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조가 경종을 이제 게장이랑 감 가지고 암살했다, 죽였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조를 깐 거예요. 이번 사방지 일도 그런 겁니다. 근데 계속 맞는 말만 하고 강경책을 써도 세조가 들어주지 않자 이번에는 좌의정 권남이 세조를 얼르고 달래줍니다. 좌의정 권남이 등장을 해서 관리가 능히 그 연고를 다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스스로 개청하였으니 죄가 있으나 간관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을 직책으로 삼는 까닭에 무릇 들은 것이 있으면 감히 간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부득이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만일 좋은 말이면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만일 좋지 못한 말이면 진실로 마땅히 버려두고 논하지 말게 하며 반드시 그 죄를 다스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걔네가 하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일을 님한테 전해주는 거니까 그냥 한 얘기지 걔가 뭘 알고 그랬겠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어떡하겠어. 안 좋은 얘기면 그냥 흘려버려. 뭘 그걸 애들까지 잡아다가 국문을 하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조를 우쭈쭈 해주면서 그동안 사방지 일로 잡혀 들어갔던 간관들이 모두 석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순지는 복직을 하고 잡혀 들어간 간관들은 석방이 되고 사방지는 명분이지만 처분을 받았고 이씨 부인 역시 온천을 간다면서 사방지를 따라다니니까 모두가 해피엔딩일 것 같았지만 문제는 몇 달 뒤에 또 터집니다. 몇 달 뒤에 아버지를 이제 의식을 한 건지 몇 달 뒤에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온천 갔다 올게요 하면서 사방지를 보러 다녔던 이씨 부인이 이제 아예 사방지를 대놓고 한양으로 불러들여 버립니다. 다시 끼고 살아요. 왜요? 이순지가 죽었거든요. 이순지가 죽으니까 더 이상 눈치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부 이씨는 그냥 사방지를 불러들인 거야. 자기 방에.
또 이제 같이 산 거지. 서방님 하면서 같이 산 거지. 그러자 이제 아들 김유학이 제발 사방지를 내보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했으나 이씨 부인은 듣지 않았고 더욱 방자하게 굴어 그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1467년 4월 5일 한명회를 비롯한 여러 신료들의 사방지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사방지를 못 데려오게 했는데 이제 또 사방지를 데려오니까 사방지를 아예 그냥 더 멀리 보내버려야 된다. 뭐 이제라도 국문을 해야 된다. 아니다. 그때는 국문을 안 했는데 지금 국문을 하면 얼마나 법이 가볍다고 생각을 하겠냐. 그냥 둘이 살게 내버려 둬라. 뭐 그렇게 잘못을 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배틀을 뜹니다. 그 중에서도 신숙주는 그는 일찍이 비군이 준비와 간음에 환속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자를 내버려두면 도성 안에 풍속이 더럽혀질까 두렵습니다. 풍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방지를 일컬어 이씨 부인의 서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간언하고 서거정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용서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세조는 결국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사방지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할 수 없으니 외방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쫓아내도록 하라. 사람이 아닌데 풍속을 어지럽히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외방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이제 뭐 변방 지키는 군대들이나 있겠죠. 군대 그 군인도 남잔데 사방지가 괜찮아요. 어쨌든 뭐 내가 걱정할 건 아니고. 이순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씨 부인과 사방지를 지켜줄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둘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사방지는 체포되어서 곤장을 맞은 뒤 신창현의 관노가 되었는데 역시 권력이 좋죠. 똑같이 간통 혐의를 받았는데 이씨 부인에 대한 처벌은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이호 사방지가 언제 죽었는지, 뭐 신창현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는지,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기록된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사방지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여파가 계속됩니다. 이씨 부인의 아들 김유학은 따돌림을 당했고 1473년에 성종이 김유학을 경상도 도사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대사원 서거정이 이 가문의 추문을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예전에 이 김유학네 어머니가 사방지라는 인간이랑 간통했지 않습니까? 이런 불손한 인간을 여기 쓸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해서 못 갔어요. 그리고 연산군 때는 부마 선택 가문 중에 김유학의 후손은 제외가 됐어요. 그런 집안의 사람을 부마로 쓸 수 없다. 이러면서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나 큰 여파를 남겼던 남녀 춘희는 이후 명종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길주 사람 임성구지라는 자가 남녀가 모두 갖추어져 지아비에게 시집도 가고 아내에게 장가도 들었으니 매우 해괴합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명종은 이때 사방지의 선례를 참고해서 임성구지 역시 괴이한 물건이지만 인간의 목숨이 중하니 사람들과의 왕래를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데서 그칩니다. 자, 이렇게 병자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물건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남녀춘희는 특이하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등장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아주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헤르마프로디토스, 잠자는 헤르마프로디토스예요. 잠깐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프로디테랑 헤르메스가 불륜을 저질러서 아들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는 매우 아름다운 소년이었다고 해요. 아주 아름다운 미소년. 아프로디테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르마프로디토스가 어느 날 밑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아름다운 연못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살마키스라는 물의 요정이 있었고 이 요정이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하여 헤르마프로디토스가 연못에서 목욕을 하려고 옷을 딱 벗고 들어가는 순간 그를 꽉 붙들고 물속으로 끌어들여가면서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부디 어느 누구라도 단 하루도 나에게서 그를 떼어넣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소원을 빌었고, 헤르마프로디토스와 살마키스는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좌절한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열이 받았던 건지 자기랑 살마키스가 한 몸이 된 물에 들어간 사람 모두가 자기랑 똑같은 남녀 한 몸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소원을 빌었는데 또 아프로디테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샘물에 목욕을 한 사람들 누구든 다 양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쯤 키프로스에서는 헤르마디토스를 숭배를 하면서 남장 여자랑 여장 남자를 산제물로 바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플라톤은 양성인에 대해서 인간은 본래 양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이 양쪽으로 분리하고 나서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녔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양성인을 비난하지 않고 인간의 원형이자 완벽한 존재로 인식을 했던 거죠. 사방지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 사방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